지방의 분해라고 하니 왠지 먹어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요. 해독 및 소염 작용 등 산화까지도 잡아주는 근본적인 솔루션 느낌이 나네요. 정말 몸에 좋은 일을 많이 해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팔방미인 느낌이긴 한데, 얼마 전 한 방송에서 이탈리아의 축제를 소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하지만 유럽, 특히 지중해 연안의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서는 우리나라의 김치에 견줄 만큼 일상적으로 먹는다는 바로 아티초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꽃이나 연등의 생김새와 비슷하기도 하면서 이런 사진만 보면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방울양배추 정도의 크기일 것 같은데,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사람 머리만한 압도적인 크기의 아티초크. 사실 국내에서 아티초크를 찾는 마니아들이 있긴 하지만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영양이 꼽은 첫 번째 슈퍼푸드, 아티초크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티초크, 엉겅퀴과의 식물이고요. 지중해 연안이 주산지입니다. 대체로 온화한 기후에서 자라는데 꽤 예민해서 그런지 상업적 재배가 쉽지만은 않은 작물이라고 해요. 맛은 죽순, 감자, 돼지 감자, 부위에 따라서는 향이 빠진 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유럽에서는 저렇게나 일상적으로 자주 먹는 음식이라는데 궁금해서라도 한번 먹어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실제 아티초크를 판매하는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들이나 심지어 그조차도 몇 개 없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몇몇 백화점에서나 운 좋으면 볼 수 있는 수준일 거예요. 현지에서는 통조림 또는 병조림 이런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만약에 판매하는 곳을 찾더라도 가격을 보시면 엄청 고민하게 되실 수 있어요. 유럽 현지에서는 한 개에 싸게는 1,000원 수준에서 비싸봐야 2~3,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 한국의 경우 아티초크의 수식어에는 소고기보다 비싼도 아니고 심지어 한우보다 비싼 아티초크라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 일부에서 재배를 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상용화될 시기가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요는 좀 있지만 원물 공급이 아주 제한적인 아티초크입니다. 원물은 저렇게 구하기 힘든데 왜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티초크가 가지고 있는 힘과 효능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미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몇 차례 소개된 바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 본격적으로 아티초크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티초크의 대표적인 기능, 소화 및 담즙 분비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사 개선이라든지 꽤 많은 효과가 파생됩니다. 실제 유럽권에서는 예전부터 소화제 대용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체 적용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실제 소화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아티초크는 체내에서 소화 효소의 활성을 촉진한다든지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식으로 소화를 돕습니다. 한국에 매실이 있다면 유럽에는 아티초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소화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지방 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티초크는 지방 소화에 필수적인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고 이로 인해서 지방 소화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방 대사와 관련해가지고 반드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만약에 지방 소화 혹은 분해가 원활하지 못하면 소화되지 못한 지방이 지방 조직에 다시 축적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살이 찌면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지방세포의 양도 많아지면 지방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잘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다시 지방 조직에 쌓이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깁니다. 지방의 분해라고 하니 왠지 먹어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사실 지방 및 지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담즙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되면 충격적이게도 만성염증이라든지 당뇨, 심내혈관 질환 등 대사 질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아티초크의 지방 대사 능력이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준다는 연구가 많이 있어요. 꽤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담즙 분비의 증가는 간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간 수치도 안 좋아져요. 간이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고 분해하는, 즉 콜레스테롤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담즙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한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아티초크가 담즙 분비를 촉진시킴으로써 간에 무리가 덜 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UDCA 들어보셨나요? 바로 우르사의 핵심 성분이 UDCA인데요. UDCA가 작용하는 원리를 간단하게 말하면 담즙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입니다. 원리 자체는 아티초크와 우르사가 비슷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아티초크가 좋은 점을 골라보자면 항산화 기능을 한다는 점입니다.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바로 노화의 원인이고요. 아티초크가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지방 소화를 잘 시켜낼수록 활성산소의 양이 많아지는데, 이 와중에
아티초코는 폴리페놀류를 품고 있어서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기능을 동시에 합니다. 지방 소화 능력을 올리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까지도 잡아주는 근본적인 솔루션 느낌이 나네요. 이쯤 되면 팔방미인 느낌이긴 한데 아티초코의 효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슐린의 감도를 증가시키고 포도당의 생성 억제, 당의 흡수 억제 등으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요. 해독 및 소염 작용 등 정말 몸에 좋은 일을 많이 해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티초코가 소화 기능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체지방 조절, 콜레스테롤, 간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항산화, 혈당, 염증 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좀 솔깃하셨나요? 저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아직은 한국에서 생소하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소개해봅니다. 참고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티초코는 원물 그대로 구하기 쉽지 않아요. 대신에 유통되는 방식은 분말 형태이나 액상 형태일 텐데 액상 형태가 아무래도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맛은 대체로 엉겅퀴이니 쓴맛이 날 수 있고 사실 맛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